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성현입니다. 여러분 집 정리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나오죠. 그 중에는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자잘하니까 쓰레기 봉투에 넣거나 혹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정리에 굉장히 애매한 물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거대한 가구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처분하지? 이거 굉장히 좀 괜찮은 거라 가지고 누구한테 팔면 좋겠어. 그런데 이거 어디다 팔지? 어떻게 팔면 좋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리할 물건을 처리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고로 판매하기입니다.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그냥 두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팔아야 돼요. 자, 그 당시에는요 필요해서 산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게 됐어요. 계속 방치하다간 공간만 차지하고 그냥 계속 그 공간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팔아야겠다. 자,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정말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는 겁니다. 본전까지는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중고거래 규모가 무려 20조가 이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는 새 물건보다는 그냥 몇 번 안 쓸 거면 중고 사자. 좀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사진을 찍고 제품 설명 넣고 가격 정하고 사이트에 막 등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고 힘들어요. 중고 판매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누구나 집에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이상 방치했다 하면 그냥 파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하루속히 파셔야지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파시다 보면은요 다들 어려워요. 가까운 분들, 가족이 될 수 있고 지인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한 개를 선정해서 그걸 한번 팔아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 잘 팔면, 제대로 팔아보면 다른 제품들을 파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냥 대충 아무거나 팔지 마시고 한 10,000원 이상 수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물건부터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개를 팔면은 10,000원이지만 30개를 팔면은 30만 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는 거 그렇게 적은 돈 아니겠죠. 자, 다음은요, 중고를 판매를 하고 싶은데 판매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 물건 필요 없던 거죠. 책이나 옷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가지고 매입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처분할 수 있어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리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이상 여부나 가격 같은 것도 매겨주기 때문에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버리기 힘든 물건을 처분하는 거예요. 자, 이건 팔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누굴 줄 수도 없어요. 너무나 무거우니까 이걸 뭐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도 안 되는 물건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분하지? 자, 그 물건들 중에는요 좀 부피가 크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집에 안 쓰는 화분, 그릇, 주로 주민센터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는데 불연제 쓰레기 봉투 같은 걸 사는 겁니다. 마대자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변에 슈퍼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팔기 때문에 저도 저희 동네에 이렇게 몇 군데 알아봤는데 쉽게 팔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걸 저는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많이 알고 계시는 방법인데요, 폐가전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폐가전 배출 예약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내가 좀 처분이 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출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 필요한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집안에 부피가 크고 무거운 가전제품도 쉽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그런 게 아니고 오래된 가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대형 폐기물 같은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관리사무소나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시고 확인할 수 있는데,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무게, 또 사이즈 같은 거는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고물상 가정 폐기물 전문 업체를 검색하면 트럭채 이렇게 버리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혹은 심부름 전문 어플 같은 게 요즘 많이 성행하는데 애니맨, 짬짬이, 김집사 도와줘 이런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해서 물건을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집에 보관할 장소는 마땅치 않은데 버리거나 팔기엔 되게 애매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책인데요. 많이 추천하는 게 국민도서관 책꽂이 키핑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집에 있는 책을요 맡기는 거예요. 연회비를 내면요 200권에서 1000권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거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 외 지역은 택배를 맡길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책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맡겨놨던 것들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책을 굳이 사지 않고, 물론 이 서비스도 맡길 수 있는 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재 같은 거, 비매품 같은 책은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맡길 수 있는 서비스 많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5행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벌을 맡기는데 약 2,000원, 5벌 이상 가능한데 굉장히 중요한 올시거나 온습도 관리가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IM박스, 까사스토로지, 알파박스, 마타주 같이 전문적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공간이 너무 좀 부족하고 뭔가 보관을 안전하게 해야 될 때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픽업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보관 비용도 업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업체를 비교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물건을 기증하는 겁니다. 물건을 기증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곳은 아름다운 가게인데요.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름다운 가게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것은 소득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아름다운 가게 외에도 굿일 스토어 같은 것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도 옷 기부는 옷캔, 비누, 크레파스, 이면지 같은 경우에는 옮김, 책 같은 경우에는 국민중앙노선관의 책다 모아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별로 전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정리력 카페에서는요, 물건별로 다양한 곳에 기부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집에 있는 아이가 가지고 놀지 않는 인형을 요양병원에 보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인형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쓰지 않는 학용품들을 지역 아동센터에 보내기도 하고요. 또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에다가 박스 하나에다가 이제 쓰지 않는 물건들 가져가세요 이렇게 놨더니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그 물건들을 이렇게 나눠서 좀 더 풍성한 기분을 얻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름다운 가게 지하철 광고에 굉장히 재밌는 카피가 있었는데요. 두면 고물, 주면 보물이라는 카피였습니다. 자,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요, 여러분 고물이에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넸을 때, 기부했을 때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들, 모든 물건에는 사용기한,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루속히 필요한 분들께 팔거나 나누거나 드리는 것이 훨씬 물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한번 그런 물건들을 찾아보세요. 물건은 이제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수기나 비데 이런 것들 예전에 렌탈했듯이 요즘은 집, 차 이런 것들도 다 렌트의 시대가 되었어요. 자, 면접 때만 입는 면접 의상을 빌려주는 열린 옷장, 파티 갈 때 드레스, 아주 좋은 명품 가방 같은 걸 빌려주는 클로젯 쉐어, 다양한 공유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죠. 안 쓰고 불필요한 물건들 힘들고 수고롭더라도 한번 말끔히 정리해 보세요. 또 새로운 물건이 필요할 때는 그냥 굳이 사려고 하지 마시고 중고를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한두 번만 물건을 쓸 때는 렌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건마다 큰 비용이 발생되는 거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내가 자주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물건 정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4가지 물건 정리법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이건 맡기자, 이건 팔자, 이런 거 좀 기부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텐데 한번 샅샅이 찾아보시고 꺼내보시고 열어보시면서 물건 정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